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제9장 업, 참, 탑, 쿼크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자, 업은 약 2.2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참 1.28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탑 173.1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다운 4.7, 스트레인지 96 정도, 바텀 4.18 기가 일렉트론 볼트. 네, 쇼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측정 값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보니까 탑커크 있잖아요. 탑커크만 측정 값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산 값인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이 이제 양자생력학이라는 학문으로 QCD 이거 좀 더 계산 값입니다. 이거 아주 쇼킹합니다. 탑커크만 측정 값이고 나머지는 막 어떻게 제 4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요 수식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수식을 막 이용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계산. 그 계산 방법론이 요거 양자생력학이라는 거죠. 이게 특히 뭐 격자 양자생력학도 있고요. 이제 루프 양자생력학도 있고. 그래서 아주 쇼킹합니다. 그래서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네, 이렇게 그 질량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탑커크만 측정값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값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탑커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자면 2020년도 데이터, 이거 파티클 데이터 그룹이 아마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탑커크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커크가 이와 같이 측정이 뭐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장 유명한 건 CMS하고 아틀라스. 이것이 이제 셀은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이제 CMS하고 아틀라스는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나머지는 뭐 DO 뭐 이런 건 이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91번, 네, 91번까지 이제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탑커크 측정하는 것도 아마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쪽에서 제한하는 게 172.76, 네, 플러스 마이너스 0.3 오차. 예, 탑커크 질량의 측정 값은 172.76이다 라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된 거죠. 그런데 172.76 한번 보시죠. 네, 요거 뭡니까 이거? 174? 네, 이거는 테바니까는 CMS 아니면 아틀라스가 이제 믿을 수 세계에서 가장 크니까. 자, 그런데 쭉 보시면 요거 뭡니까? 170. 지금 평균이 172.76이에요. 근데 170.8? 오차가 약간 큰데 CMS. 네, 그다음에 하여튼 170이 아니면 173. 요거는 174잖아요. 이거 디오구나. 네. 요 175, 이거는 완전 이상한 데이터 아닙니까? 175, 172, 173, 네,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175는 이건 아틀라스인데? 그 다음, 네, 174.5 아틀라스. 이거 173을 넘어갔네요. CMS.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172.6, 172.76. 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숫자죠, 이거. 이거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고 하지만, 이거 편차가 매우 크죠, 이거.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7년도 데이터입니다. 자, 2017년, 앞에서는 2020년도 데이터였죠. 2017년도에서 여기 아틀라스, 네, CMS 맞죠? 이게 아틀라스 CMS가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거기는 172.5라고 나왔어요. 172.5. 2017년도 데이터는 물론 2020년도 데이터가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겠지만, 하여튼 여기
2017년 노벰버 172.5. 자, 그래서 탑커크 질량만 측정이 가능한데 이 질량도 오차가 있다. 오차가 조금 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을 했죠.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조합 입자라고. 조합 입자니까 질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리학에서는 이걸 기본 입자라고 놓고 있죠. 기본 입자. 제3장에서 자, 만물의 기본은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 세 개하고 그 다음에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이렇게 6개의 입자만 알면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역시 조합 입자이고 이 6개만 알면 바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표준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의 질량, 그 다음에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이 6개의 질량만 알면 나머지들이 모두 다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6개의 질량은 제7장 전자, 미온, 타우 중성미자와 중력자, 광자, 글루온 제가 질량을 여기서 모두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을 제가 제7장에서 모두 다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업, 참, 탑은 당연히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업, 참, 탑 이거는 여기 전자중성미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게. 그런데 요거는 입자. 네, 입자. 요거는 반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요건 입자. 요건 반입자. 요게 이거고요. 요거는 거기에 보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업커크 속에 보손이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이전 동영상들을 시청을 하셨으면 이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참커크를 만들어 보자. 참커크 업커크를 강하게 충돌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가 벗겨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하게 충돌을 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얘가 자리가 없잖아요. 얘가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점프. 참커크가 됐습니다. 역시 참커크도 강하게 충돌을 시켜보자. 강하게 충돌을 시키면 얘가 벗겨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자리가 없잖아요. 네, 점프를 합니다. 점프. 이렇게. 탑커크가 됩니다. 탑커크가. 자, 그 다음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지금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 네, 요게 이겁니다. 요게 요거죠. 요 속에 W 보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 커크 속에. 그래서 다운 커크를 깨뜨려 보자. 충돌을 시켜 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벗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 없잖아요. 예, 점프를 합니다. 점프. 스트레인지 커크가 됐습니다. 스트레인지 커크가. 자, 스트레인지 커크도 강하게 충돌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껍질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가 이쪽으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서 이제 G가 H로 바뀌어요. 바텀 커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스몰 문자, 빨간색은 입자, 네, 파란색은 반입자. 그러니까는 업, 참, 탑은 반입자입니다. 이게 반입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입자고요. 소문자는 표준 질량, 대문자는 진동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반입자는 반입자잖아요. 반입자는 입자보다 2파입에 더 무겁다. 2파입에 더 무겁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6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6개만 알면 나머지 모든 것들 다 계산된다. 그래서 이것이 목이 좋게 있지 않습니까? 얌전하게 있습니다. 얌전하게, 입자가 얌전하게 있으면은 표준 질량을 갖는다. 노말 질량을 갖는다. 근데 이것들이 막 진동을 합니다. 원래 4차원에 있어야 돼요, 얘가. 그런데 4차원, 5차원, 6차원을 막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 진동 현상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성미자 얘도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표준 질량이 있고요. 진동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동 질량은 중성미자 진동 현상, 노벨 물리학상 2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 현상은 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탑은 반입자예요. 파란색 반입자입니다. 아까 제가 2파입에 더 무겁다고 했죠. 이거 2파입에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가 보기 좋게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표준 노말이 되겠습니다. 표준 질량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이거 입자네요. 빨간색이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진동 질량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동영상은 업, 참, 탑, 쿼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쿼크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냐? 전자 중성미자. 전자 반중성미자가 되겠죠. 파란색이니까. 뮤온 반중성미자. 이건 타우 반중성미자. 그래서 이것이 쿼크의 껍질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쿼크 껍질 속에 요게 들어있어요. 그게 보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손이. 즉 밖에 껍질 있잖아요. 밖에 껍질은 페르미온. 이게 페르미온이고요.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페르미온과 보손은 페르미온은 우리 우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우주에서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보손은 우리 우주 속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쿼크 속에. 쿼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보손이 되겠습니다. 자, 페르미온과 보손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주장 혹은 설명입니다. 물리학과 전혀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쿼크를 깨트려보자. 제가 깨트려보겠습니다. 그럼 맨 외곽 껍질이 이렇게 벗겨질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열렸잖아요.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열린 입자를 매우 강조를 하였습니다.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가 아니라 열린 입자입니다. 여기 열렸으니까 벗겨지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뭡니까? 참 쿼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4차원, 5차원, 6차원. 이게 4차원 껍질이에요. 이게 4차원 껍질이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차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4차원이 사라졌으니까 껍질이 5차원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속이 지금 알파라고 보손이라고 쓰는 게 10차원이에요. 10차원. 또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10차원. 그 10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4차원하고 10차원이래요. 그럼 5차원하고 얘가 10차원이 11차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얘가 요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베타로 성격이. 그 성격에 대해서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방금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4장 양자공간과 질량의 근원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인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자, 고유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 입자가 변해버려요. 고유 질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량이 변해버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3세대 양자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이 양자 공간이 입자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공간이 상수예요. 이게 절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자 공간이. 그러니까 입자가 어디에 빠졌냐는 거죠. 자, 3세대 양자 공간에 어디에 빠졌냐에 따라 가지고 입자의 모양도 달라지고 입자의 성격도 달라지고 입자의 질량도 변한다는 겁니다. 자, 세부적인 설명은 이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알파가 요 놈이 베타로 변해버려. 성격이. 왜요? 왜? 10차원이 11차원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양자 공간의 차원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자의 성격도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습니다. 고유 입자, 고유 질량, 고유 입자의 고유 성격, 그거 아니라고. 변해버린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자, 이번에 참커크입니다. 참커크를 또 강하게 충돌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거 5차원 껍질이에요. 베타, 알파 4차원, 베타 5차원, 감마 6차원. 맞죠?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럼 이것도 벗겨질 거 아닙니까? 이거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이거 뭡니까? 탑커크로 변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이게 5차원이라고 했잖아요. 5차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거 몇 차원이 됩니까? 6차원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속에 있던 11차원은 12차원이 됩니다. 12차원이. 12차원 양자 공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가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자, 이번에는 다운스트레인지 바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막 진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다운커크를 깨트려 보자. 강력하게 충돌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최외곽 껍질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4차원 껍질이죠. 알파 4차원.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스트레인지 커크네요. 그러면서 요 속에 있던 보선, 이게 10차원이잖아요. 10차원, 4차원, 10차원, 그럼 5차원, 11차원으로 바뀌어요. 11차원으로. 그러면서 얘가, 이게 원래 같은 놈이에요. 요 놈은 같은 놈입니다. 근데 성격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질량이 바뀌어버려요. 질량이. 그 성격도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커크를 깨트려보자. 네, 그러면 베타, 요것이 깨질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슝 하고 날아갑니다. 평, 바텀 커크가 됐네요. 바텀 커크가. 자, 5차원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11차원이 뭘로 변합니까? 네, 12차원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보선이거든요. 스몰, 소문자 지보선, 소문자 H보선으로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성격이. 왜? 양자 공간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양자 공간이 모든 것을 지배를 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업, 참, 탑, 커크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계산 테이블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성미자 질량하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중력자, 광자, 글루온, 이거는 제 7장 동영상 7장 동영상에서 모두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 6개가 만물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며 이 6개만 알면 모든 것이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뮤온 중성미자 15.494 메가일렉트론볼트, 타우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170.00, 전자 중성미자 0.15331, 제가 이렇게 구했죠. 이 세 개의 숫자를 자, 여기에 대입합니다. 요게 0.1533, 170.00, 15.494. 제 7장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빨간색, 그것이 입자예요, 입자. 입자의 질량입니다. 자, 근데 여기 반입자잖아요, 반입자. 파란색, S 아닙니까?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이건 S극이에요. 반입자입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입자는 입자보다 2파이배 더 무겁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파이를 곱해요. 네, 그러면은 0.9633 일렉트론 볼트, 여기에다가 2파이를 곱합니다. 그럼 1068.1 킬로 일렉트론 볼트, 여기다 2파이를 곱해요. 2파이. 97.3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자, 그러면 왜 2파이를 곱해주느냐? 네, 2파이를 곱해주면 계산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입자하고 반입자하고 네, 관계는 2파이의 관계가 있고, 저의 생각에는 입자는 그 불확실성의 원리, 네, 디렉 상수, 네, 디렉 상수하고 그 플랑크 상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2파이의 관계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의 원리냐, 아니 확실성의 원리냐, 그 뜻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2파이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빨간색은 불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은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디렉 상수, 플랑크 상수와의 관계, 2파이 분의 1,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식이. 거기서 이제 아마 2파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제 저도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려도 하여튼 해보자. 네, 일단 해보자.
자, 그래서 요거 질량 계산됐죠? 네, 요거예요, 요거. 네. 베타, 요거예요. 네, 감마, 요 질량입니다. 네, 역시 또 로그로 계산을 하시오. 네, 로그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로그로 이렇게. 자, 로그로 바꿔주겠습니다. 로그 값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커크를 계산해보자. 자, 껍질을 계산하겠습니다. 껍질을. 이거 몇 개입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네, 이 세 개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나누기 3을 합니다. 나누기 3. 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평균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개의 평균이 질량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4.667입니다. 4.667. 요 껍질이잖아요. 껍질의 질량이 4.667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참커크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커크 껍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베타하고 감마가 있습니다. 이게 베타잖아요. 이게 감마잖아요. 베타하고 감마하고 네, 또 평균치를 취합니다.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공식이 나누기 2. 베타하고 감마하고 나누기 2. 네, 이 두 개 더하기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것이 7.008이에요. 자, 이번에는 탑커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껍질, 감마 하나만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감마 하나 그대로 감마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거는 이제 로그죠, 로그. 자, 킬로그램으로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겠습니다. 10승으로 바꾸는 거죠. 10에 4.667승. 네. 요 껍질의 질량이 46.44kg입니다. 요 껍질의 질량은 10.2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요 껍질의 질량은 97.35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요 커크의 껍질의 질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딱 발생을 합니다. 아니, 얘가 껍질 3개잖아요. 껍질이 3개면 가장 무겁지. 야, 껍질이 1개 아닙니까? 껍질이 1개면은 가장 가벼워야지. 이게 가장 무겁고, 거꾸로, 이게 가장 무겁고, 껍질이 1개인데, 가장 무겁고, 요게 껍질이 3개잖아요. 껍질이 3개. 껍질이 3개인데, 거기에 감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요 감마. 요 감마에다가 요 베타에다가 알파가 있으면 얘가 가장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가볍습니다. 상식과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은 어떤 오류가 있었냐 하면은 방금 설명에서 그 동영상 발표자의 설명이 말이 되느냐? 왜 거꾸로냐? 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3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네, 7. 더하기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곱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곱하기를. 3 곱하기 4. 이 생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두 개를 합했습니다. 몇 킬로그램입니까? 7kg입니까? 요쪽이 7kg이죠, 요쪽이. 자, 3kg 더하기 4kg 몇 kg? 이거 몇 미터입니까? 3m 더하기 4m는 몇 미터입니까? 7m죠, 당연히. 자, 이거 3m하고 4m를 더했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7m입니까? 5m라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초등학생은 멘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5m냐고. 네. 초등학생은 멘붕이 찾아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7kg입니다. 이거 7kg입니까? 이상하죠. 멘붕이 찾아오는 겁니다. 멘붕이. 곱하기로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로. 자, 멘붕이 찾아온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얘가 가장 가벼워요. 얘가. 멘붕이 찾아오죠.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얘가 가장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이기 때문에. 자, 얘 6차원은 가장 무거워요. 가장 무거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겁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가장 가벼워요. 중간이에요. 중간이고. 이게 가장 무겁습니다. 그거의 평균이에요. 그거의 평균.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질량을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껍질의 질량을 구했고, 요 속에 보손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에요. 자, 다시 7장으로 제가 넘어오겠습니다. 보손. 자, 페르미온과 보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이 페르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아까 썼던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이거라는 거죠. 그게 페르미온입니다. 자, 그럼 보손은 페르미온과 초게이지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쪽 숫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쪽 숫자. 초게이지 대칭. 대칭이 두 번이다. 좌측과 우측 대칭에 또 위하고 아래의 대칭이니까 이쪽 숫자를 써야 돼요. 거기에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그러면 왜 하필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제가 조합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여기가 잘 맞아요. 여기가 5차원 진동, 요 타원. 요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제 7장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요게 요 값이에요. 요 값. 0.9966, 6.187, 1175. 네, 이 세 개의 숫자를 적용하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네, 0.9966, 6.187, 1175. 네, 딱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n이죠, n. 네. 요거 질량이에요. 요거. 빨간색 요거. n. 자, 그런데 n과 s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의 질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시에 ns를 구해야 되는 거죠. ns. 제가 2파이에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건 페르미온이고요. 보손에서는 이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 공식이. 어쨌든 여기 2파이가 들어갔죠. 2파이가. 저도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공식으로 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게 n이고요. 네, n. 요게 s예요. s. 네, 거기에 제곱을 씌우고 또 이거 루트를 또 씌워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 공식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질량 있잖아요. 요거 질량. 네, 10차원에서 이게 나와요. 52.95. 그 다음에 11차원이잖아요. 11차원에서 131.9 일렉트론 볼트. 자, 여기 12차원이잖아요. 네, 12차원에서 1818. 네, 일렉트론 볼트. 자,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하면 안 되고 로그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자, 1.724, 2.120, 3.260. 예,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껍질 페르미온과 내부 보손의 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라는 거죠. 요거. 자, 껍질. 네, 껍질. 요게 껍질이잖아요. 네. 껍질과 내부 보손. 네, 보손. 인사이드 내부 보손. 예. 이 두 개를 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하니까 6.391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네, 껍질과 보손. 예, 껍질과 보손. 예, 합하십시오. 9.129. 요것도 탑코크도 마찬가지죠. 7.988 껍질과 보손. 예, 그냥 11.248 나옵니다. 자, 이건 로그 값이고요. 로그 값이고요. 또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야 되겠죠. 이제 10승을 취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자, 업커크 2.45 2.45 참커크 네, 1345 탑커크 177. 자, 그럼 정답은 뭐냐? 사실 정답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정답이 이상하다고. 네, 실험 요것만 정답이고, 네, 이것만 왜 측정을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상하다고. 예, 양자생략학으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간 물리학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업커크의 질량은 양자생략학에 의해 가지고 한 2.2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상당히 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오차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2.2에서 2.3 메가 일렉트론 정도 볼트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2.45. 2.45는 요 속에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데 그래도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하고 안 맞잖아요. 2.4, 2.4, 2.4 넘었네요. 이거 안 맞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참커크. 참커크도 12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네. 여기는 범위에도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70에서 1280 정도가 가장 타당한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 1270. 이건 1345네요. 아, 이거 엉터리인데. 네. 그 다음에 타커크. 타커크를 아까 측정했다고 했죠. 172.76. 네. 근데 이게 제가 측정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 측정이 아니 170에서 176 이게 너무 측정 범위가 넓은데. 그래서 네, 여하간 177이 나왔네요. 네, 177. 어쨌든 형태는 유사하지 않습니까? 형태는 네,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이거 정답하고 약간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해석했냐? 운동 상태를 해석을 한 겁니다. 운동 상태를. 제6장 공간의 차원 설명할 때 만물은 운동 상태와 정상 상태로 이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쿼크가 빛의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을까요? 양성자 속에 쿼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양성자 속에 쿼크가 빛의 속도로 막 양성자 속을 막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얌전히 이게 멈춰있는 그런 멈춰있는 얌전히 조용히 있을까요?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빛의 속도로 막 이동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즉 방금 제가 풀었던 문제는 운동 상태를 푼 거예요. 정상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제7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은 운동 상태예요. 운동 상태. 운동 상태의 전자, 미온, 타우, 중성미자, 중력자, 광자, 글루온입니다. 운동 상태. 자, 정상 상태. 바로 뒷페이지에서 정상 상태 제가 구했죠. 자, 정상 상태. 자, 타우 15.493, 165.79, 0.13841. 자, 이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조 드리자면 운동 상태가 있고요. 정상 상태가 있습니다. 정상 상태를 이번에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논리는 동일합니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를 해석해보자. 앞에서 제가 했던 정상 상태 이거 0.1384, 165.79, 15.493 제7장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예요. 이건 N이고요. N. 빨간색이고 파란색을 구해야죠. 파란색. 2파이보다 무겁다. 네, 2파이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네, 일렉트론 볼트. 네, 일렉트론 볼트. 네, 2파이를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업커크를 구해보자. 업커크 껍질을 구해보자. 그것이 바로 이거 로그를 또 바꿔야죠.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로그로 바꿨습니다. 바꾸자. 이게 세 개 아닙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는 알파, 베타, 감마의 평균 나누기 3 하면 이게 나와요. 4.684. 자, 그래서 껍질을 제가 구했습니다. 껍질을. 자, 이거는 두 개 아닙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평균 7.003. 자, 이거는 하나네요. 자기 자신이죠. 이거 하나니까 7.988 똑같은 숫자입니다. 하나니까. 네, 그래서 이건 로그고요. 네,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럼 4.51 킬로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껍질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의 보손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손 마찬가지죠. 네, 여기가 페르미온, 이쪽이 보손. 예, 근데 여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0.9091, 5.720, 1115. 네, 이 세 개의 숫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맞죠? 10차원, 네, 10차원, 11차원, 12차원. 맞죠? 네, 10, 11, 12.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1115, 9090. 네, 여기 9091. 네. 9091을 선택을 하고요. 네, 1115, 5.720, 702.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빨간색이고, 네, 빨간색이죠. N입자죠. 네, 여기 보시면
n과 s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ns를 구해야 되는 거죠. ns를 여기 이렇게. 그 공식은 또 이 공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요것이 입자, 입자, 요것이 반입자. 그러면 n이니까 입자 질량. 자, 그래서 그대로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럼 50.58, 이 공식 적용한 겁니다. 126.7, 17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보손, 이거 일렉트론 볼트니까 로그로 또 바꿔야죠. 모든 것은 로그로 계산을 해야 된다. 로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이드, 내부, 보손 다 구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껍질과 내부 보손의 합이죠. 그러니까 껍질을 제가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요것 더하기 요거 하시면 됩니다. 6.352. 자,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 더하기 껍질 더하기 내부 보손. 9.106. 자, 껍질 더하기 내부 보손. 11.237. 이건 로그고요. 10승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25. 1275.5. 172.39. 정답이 얼마냐? 정답. 2.25. 2.25. 아니, 이거 정답 아닙니까? 정답. 2.25. 너무나 신기합니다. 1275.5. 아니, 이거 정답이잖아요. 정답. 1275. 여기가 지금 1275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물리학에서 지금 제시하는 가장 답이 높을 확률이 이거예요. 물론 편차가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 1275. 자, 타커급 172.39. 여기 172.76. 오차가 약간 있네요. 오차가 약간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가 172.76이라고 하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차가 여기 170.8 CMS.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의 평균일 뿐이지 172.76도 맞을 수가 있고 172.33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전부 172, 평균적으로 172에서 173 정도? 여기 172.22 CMS, 172.35, 그러니까 173, 여기 171.5, 이거는 낮네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70, 그리고 여기, 이건 2020년도 판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2017년도에, 2017년도에는 172.5라고 해놓고, 그죠? 그래서 172.76도 이제 맞을 수가 있고, 172.39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뭡니까? 앞에 두 개가 맞았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요것도 제가 맞을 확률이 큰 거죠. 172.39라는 숫자가 172.76보다는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172.76은 오차가 이렇게 큽니다. 172.39가 더 맞을 확률이 크죠. 이게. 야, 이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쿼크도 부서진다. 껍질이 있고 내부가 존재를 하는구나. 껍질은 페르미온을 이루고 내부는 보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온과 보손은 초게이지 대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요거 2파이. 이게 반입자의 질량은 입자보다 2파이배 더 무겁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페르미온일 때. 근데 보손일 때는 이 공식이 적용이 되더라. 하여튼 2파이가 여기 있긴 들어가 있죠. 가로 열고의 제곱에 여기는 2분의 1승, 루트 2분의 1승이 조금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공식 쓰니까는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자, 이제 끝으로, 자, 얘를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얘를 터뜨려 볼게요.
자, 얘를 터뜨리면 업커크가 참커크로 바뀐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참커크를 터뜨리면 탑커크로 바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탑커크도 깨트려보자. 탑커크도 깨트려보자. 깨트려지죠. 예. 이거 조합이니까 깨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트려보자라기보다도 벗겨내보자. 예, 망치를 쾅 하고 때리면 얘가 이렇게 벗겨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죠? 벗겨지죠? 자, 여기가 있죠? 요게 도대체 뭐냐? 네. 물리학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놈이 문제가 뭐냐? 자, 12차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껍질이, 여기, 감막 껍질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얘가 12차원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깨트렸어요. 벗겨냈습니다. 이렇게. 벗겨내보자. 자, 벗겨냈습니다. 그래도 이게 12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또 차원이 바뀝니다. 자, 이게 벗겨냈다라는 뜻은 이제 드디어 요놈이 우리 공간에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차원은 우리 공간이 아니거든요. 12차원이 아니라 6차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6차원으로 이렇게. 이게 6차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소문자 보손이잖아요. 이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B로. 이렇게. 소문자 질량이 대문자 질량으로 뻥튀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뻥튀기가. 그 뻥튀기, 소문자가 대문자로 뻥튀기가 일어나는 거는, 질량의 뻥튀기가 일어나는 것은 제4장, 양자공간과 질량의 근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힉스 보손이 도대체 뭐냐고. 네, 여기서 힉스 보손 125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 힉스 보손 정체는 요겁니다. 요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설명을 했고요. 다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지금 4장에서 또 제가 열심히 또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놈이 지금 몇 차원에 있습니까? 12차원에 있잖아요. 12차원에. 네, 그러면 얘놈을 터뜨려보자. 네, 이거를 터뜨리자. 그러면 다운을 터뜨리면 스트레인지가 되고요. 스트레인지를 터뜨리면 바텀이 됩니다. 바텀을 터뜨려보자. 터뜨려지죠. 지금 6차원 아닙니까? 6차원 공간이 터졌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것이 우리 공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도 이게 12차원입니까? 6차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6차원으로 이렇게. 이게 6차원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 소문자 있잖아요. B가 대문자 질량으로 뻥튀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질량이 뻥 하고 튀겨져요.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자면 요 속에 있을 때는 12차원 속에 있잖아요.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소문자 H 보손을 질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얘가 터뜨리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얘가 질량이 뻥튀기가 일어나면서 요게 대문자 H로, 그게 바로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힉스 보손이라는 겁니다. 요게 12차원이 아니라 이제 6차원으로 뻥튀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또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자, 이거 벗겨냈어요. 이렇게 벗겨냈다는 겁니다. 벗겨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6차원이 돼버려요. 6차원이 돼버립니다. 6차원이. 이렇게 6차원으로 질량 뻥튀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또 이거 있죠. 또 제4장에서 또 제가 설명을 했죠. 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점프한다고, 이렇게. 질량이 또 변합니다. 베타로 변해요. 베타. 얘가 또 여기가 있는 거 아니고요. 이쪽으로 또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에서는 또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가 되겠죠. 새로운 입자가 아니고 이게 같은 입자예요. 전부 다 같은 입자입니다. 이거 전부 다 같아요. 전부 다 같은데 지금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차원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양자 공간의 차원이 입자를 절대 지배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질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것을 계산한 것이, 예측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자, 10차원 50.58, 11차원 126.7 일렉트론 볼트, 12차원 1771. 요게 지금 쿼크 속에 있다는 겁니다.
50.58, 1771. 여기 여기 50.58. 여기 인사이드 보선 요거. 여기 50.58, 1771. 일렉트론 볼트. 요거예요, 요거 질량, 10차원. 요거 질량 11차원. 요거 질량 12차원. 네. 그것이 뻥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터트리면 12차원이 6차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는 5차원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여튼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이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 터집니다. 터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질량의 뻥튀기가 일어난다는 거다. 뻥튀기가 이렇게 가지고 아까 제가 5차원으로 가요. 5차원으로. 근데 또 왜 계속 5차원으로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 7장에서 보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되고 5차원, 여기 5차원 어디라고 써 있죠? 여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즉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죠. 네. 5차원을 선택을 해야 돼요. 5차원을. 여기는 4차원. 네, 여기는 6차원 진동. 5차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5차원 여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매우 작았죠. 일렉트론 볼트가 78.08 기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뀔 것이다. 결국 이게 뭐 같은 입자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같은 입자입니다. 똑같은 입자예요. 진짜로 똑같은 입자인데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그래가지고 질량이 막 이래서 양자역학이 멘붕이 찾아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는 여기 있죠. 업, 참, 탑에서는 이렇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5차원 여기 있잖아요. 요 정도 질량을 가질 수 있어요. 요 정도 질량. 그리고 또 이것이 여기서 타원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타원 방정식을 통해서 갖는다면 요거 195.375 일렉트론 볼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포물선 있잖아요. 제가 포물선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포물선이 되려면 여기서 아까 그래비톤 요 꼬리 있잖아요. 꼬리. 그래비톤, 광자, 포톤, 글루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꼬리 있잖아요. 꼬리가 있어야 돼요. 꼬리가. 여기. 그래서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포물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따라가는데 요 꼬리가 없거든요. 꼬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포물선을 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역포물선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원 방정식으로 이렇게 질량이 변하든지 어쨌든 질량은 뻥튀기가 일어납니다.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네, 이거는 제 11장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포물선을 이루죠. 포물선을. 네, 이거는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가지고 네, 이건 꼬리라는 말은 힘을 일으킵니다. 입자가 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포물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9장에서 업, 참, 탑, 쿼크의 질량을 거의 물리학에서 말하는 정답과 거의 일치하게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3장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제가 주장을 하였듯이 자, 업, 참, 탑, 쿼크는 조합 입자다. 자, 여기 있죠. 업, 참, 탑, 쿼크는 조합 입자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계산으로.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쿼크가 역시 조합 입자다라는 것을 또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